자,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이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미국으로 향했죠. 그래서 그 카드로 LNG를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흐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번에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그 작가님한테 보내드린 이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원래는 미국 휴스턴부터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돼요. 남미 쪽 통해가지고. 거기 길목도 좁고 이게 경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동 거리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다 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유류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바다 위에서 해상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동 시간 단축도 문제가 아니라 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중간에 뭐 테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또 그게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주, 길어지면 한 달 이상도 걸리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테러라든지 뭐 반군들 나와가지고 지연되고 이러면 진짜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돌아가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영토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남미 돌아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시아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땅덩이가 보시게 되면 알래스카를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는데 그 캐나다 쪽에 있는 걸 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알래스카가 있는데 바로 이쪽에 이제 일본,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 알래스카 있으니까 여기서 직선거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네. 나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원래 미국 휴스턴 저기 지금 지도에 점 있는 데서 밑으로 삥 돌아가야 돼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선 뭐예요? 불경기니까 우리 경기 살릴 겸 인프라 정책도 하자.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일로 와. 같이 하자. 지금 보면 알래스카에서부터 저기서 가스관 굉장히 길거든요. 1300km 가스관을 육상 수송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해상에서 딱 가버리면 며칠 만에 되는 거죠, 이거? 9일 만에. 이거 한 달 걸릴 거 이제 9일 만에 가버립니다. 이거 벌써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에너지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도 이제 판매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도 가서, 일본 가서, 한국 가서 우리 에너지 사가라. 어디서 사가는 거냐 지금 우리 동맹국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이랑 일본이 와가지고 거기서 개발해서 에너지 너희가 직접 다 너희가 알아서 다 개발하고 너희가 사가라. 이런 이제 스탠스예요. 미국은 그냥 앉아서 코 풀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 일본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게 뭐 에너지 싼 값에 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인프라를 이제 우리가 확충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웨어버리를 또 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의 저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해운주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 LNG를 운반시키는 LNG 운반선 조선주들도 움직임이 이제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벌써 LNG 운반선 조선 수혜받죠, 가스관 철강 수혜받죠, 거기다가 해운주 수혜받죠. 이런 섹터들이 이제 요 인프라 사업에 들어옵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세아제강 그룹이랑 그 다음에 뭐 동국제강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세아제강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가면 LNG 운반선은 한국에서 삼성중공업이나 뭐 오리엔탈전공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HM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운주들도 지금 해운 기업들 중국 미리 견제를 다 해놨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딱 한국 와가지고 수혜 받으라고 세팅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가져가고 있던 물량 가져와서 딱 이제 우리가 냠냠쩝쩝 하면은 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한켠에서는 미국에게 더 많은 걸 내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약간 이런 거죠. 에너지를 과도하게 많이 판매를 하는 협상을 맺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네. 무역 흑자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줄여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웃기신가 봅니다.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좀 딜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관광 쪽이 오히려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뭐 휴스틀이나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상 카드로 쓰게 되면 그 전반적으로 언급해주신 모든 섹터가 이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이슈가 어떻게 또 협상 카드로서 쓰이는지는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 막 너무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이런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을 말 그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두려는 것이고 생산기지 재편은 인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사실 한국에게 굳이 막 이렇게 막 손해가 나고 있다? 이런 걸 좀 포커스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가고 있는 손해를 지금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지 한국, 일본, 인도, 동맹국들한테 가는 뭐 그런 이익들을 굳이 또 뺏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 이득 안 가고 우리가 이제 다 독식할 거야.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그렇게 너무 독불장군처럼 하게 되면. 물론 가봐야 알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과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배를 갈라서 우리 동맹국들이 같이 나눠 먹자. 이런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방국인 일본이나 한국은 뭐 중국 물량을 뺏어온다라고 하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너무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표님께 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 시각이. 예, 그래서 일단은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은요 이제 종목적으로 좀 좁혀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2+2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당연히 LNG 알래스카 쪽 카드는 쓸 것 같은데 그 네네.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가셨는데 그 휴스틸과 또 세아제강 같이 철강 강간 쪽이 굉장히 그때 엄청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호경기면은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고 오히려 이제 혁신 업종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미국 주도의 이제 산업 주기 사이클이 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결국은 인프라 정책이고 인프라를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제 주변 동맹국들과 같이 사업을 이제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겠는데 지금 미국이 제조업을 주변국들로 다 이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을 뚝딱 만들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미국은. 건설 쪽도 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인프라 쪽을 이제 생각을 하려면 원래 이제 그 분야를 좀 잘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 쪽이랑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바로 러브콜 아닌 러브콜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이랑 동맹을 맺고 이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후에 이제 랠리를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제 좀 예의주시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큰 틀로서는 이 인프라 정책이 앞으로 이거 이후에도 계속 저는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제3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각종 인프라책들.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 인프라가 완전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으로 수요가 막대하게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 중국이 처음에 공장이 몰려들면서 엄청난 인프라 수요가 있었듯이 인도 쪽에서도 이런 바람들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인프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미국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